안녕하세요. 지혜 달팽이 지달 라디오입니다. 깊어가는 밤, 평온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밤도 지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장자의 깊은 지혜 속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장자 자편의 마지막 11편을 모두 만나보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부터 마지막 이야기까지 장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하나하나 정성껏 풀어드릴게요. 친근하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밤을 더욱 풍요롭게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자 자편 11편의 지혜로운 여정을 시작해볼까요? 먼저 장자 자편의 첫 번째 이야기, 바로 경상초 편입니다. 경상초 편은 인간과 자연의 조화, 그리고 겸손함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사람이 스스로를 너무 내세우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도 나름의 쓸모와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담겨 있죠. 예를 들어 어떤 벌목꾼이 너무 거대해서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를 베지 않고 지나갔는데 그 나무가 바로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하며 평화로운 쉼터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즉 당장 눈앞에 이득만을 좇지 않고 멀리 내다보는 지혜와 모든 존재의 고유한 가치를 존중하는 겸손한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판단하고 평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상초 편은 단순히 자연을 보호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넘어 인간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모든 생명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심오한 깨달음을 선사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도 분명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편은 마치 고요한 숲속을 거니는 듯한 평온함과 함께 우리 마음속에 겸허함과 넓은 시야를 심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지나쳤던 작은 존재들의 소리에도 귀 기울여보게 만드는 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편은 서무기입니다. 서무기는 쓸모없는 것에 쓸모라는 장자. 사상의 중요한 키워드인 무용지용과 깊이 연결되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유용한 것에만 가치를 두기 쉽습니다. 하지만 서무기 편에서는 겉으로는 보잘것없거나 심지어 쓸모없어 보이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음을 다양한 우화를 통해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보기에는 볼품없지만 오래 살고 아무도 해치지 않는 거북이의 삶을 통해 번잡한 세상 속에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의 소중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크고 튼튼해서 쓸모없어 보이는 나무가 베이지 않고 오래도록 숲을 지키며 수많은 생명에게 보금자리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존재하는 것의 아름다움과 그 안에 담긴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서무기 편은 우리에게 익숙한 가치 기준을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제안하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유와 평화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이 편은 단순히 쓸모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어떤 것을 쓸모없다고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얼마나 협소한 것인지를 질문하게 합니다. 사회가 정해놓은 성공의 기준이나 효율성의 잣대가 아닌 자신만의 고유한 리듬과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옹호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무시하거나 간과했던 것들 속에서 뜻밖의 아름다움과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서무기 편의 매력입니다.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사색을 불러일으킵니다. 세 번째 편은 바로 직양입니다. 직양은 세상의 복잡한 다툼과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편에서는 달팽이 뿔 위의 싸움이라는 유명한 우화가 등장하는데요. 와각지쟁이라고도 불리는 이 이야기는 달팽이 뿔 위에 사는 두 나라, 촉시와 만시가 서로 자신의 영토를 차지하겠다고 끝없이 싸우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이 싸움은 겉으로는 엄청난 전쟁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달팽이 뿔이라는 아주 작은 공간에서 벌어지는 보잘것없는 다툼에 불과합니다. 장자는 이 우화를 통해 인간 세상의 수많은 다툼과 갈등이 우주의 광활함 속에서 보면
얼마나 하찮고 무의미한 것인지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 예를 들어 사소한 자존심, 싸움이나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다툼들이 마치 달팽이 뿔 위의 싸움과 같다는 것이죠. 직양편은 이렇게 좁은 시야에 갇혀 무의미한 다툼을 벌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더 넓고 큰 시야를 가지고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잠시 우리 주변의 작은 다툼에서 한 걸음 물러나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훨씬 더 평화롭고 자유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직양편의 핵심은 모든 다툼과 갈등이 우리의 좁은 시야와 상대적인 가치 판단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조금만 넓히고 모든 것을 상대적으로 이해하려 노력한다면 불필요한 분노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마음의 평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평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시 눈을 감고 내가 혹시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 편은 외물입니다. 외물은 외부의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내면의 자유를 추구하는 장자의 사상을 잘 보여주는 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재물이나 권력, 명예와 같은 외부적인 요소에 집착하여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외물편에서는 이러한 외부적인 조건들이 진정한 행복이나 마음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외부의 것들에 집착할수록 우리의 마음은 구속되고 고통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명마를 얻기 위해 애쓰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명마를 얻었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그 말을 관리하고 소유하는 데서 오는 번거로움과 집착이 더 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외물편은 우리에게 외부적인 것들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내면의 자아를 성찰하며 진정한 자유를 찾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외부의 화려함보다는 내면의 충만함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내가 무엇에 가장 많은 마음을 쓰고 있었는지 잠시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편은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히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눈에 보이는 성공이나 타인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주는 것이죠.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외부의 소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풍요로움과 스스로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장자의 철학이 외물편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다섯 번째 편은 우원입니다. 우원은 주로 우화를 통해 장자의 철학을 전달하는 편입니다. 장자는 직접적인 설명보다는 비유와 상징을 활용하여 독자들이 스스로 깨달음을 얻도록 유도하는데요. 우원편에서는 이러한 장자 특유의 화법이 가장 잘 드러납니다. 다양한 동물이나 사물, 그리고 가상의 인물들을 등장시켜 이야기를 전개하며 그 속에서 깊은 철학적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허리 굽은 노인이 매미를 잡는 기가 막힌 재주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노인은 매미를 잡을 때 온전히 매미에만 집중하고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경지에 이르렀는데 이것이 바로 장자가 말하는 정신 집중과 몰입의 경지를 상징합니다. 즉 어떤 한 가지 일에 온전히 몰입하여 외부의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 마치 신선처럼 자유로운 경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우원편을 통해 우리는 삶의 여러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장자의 지혜를 흥미롭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우원편은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삶의 깊은 이치와 깨달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여 독자 스스로 통찰력을 얻도록 돕습니다. 복잡하고 추상적인 철학적 개념을 쉽고 친근한 이야기로 풀어냄으로써 장자의 사상이 더욱 생생하게 다가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수많은 사건과 현상 속에서도 장자가 우화를 통해 보여주었듯이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 눈을 가지게 해줍니다. 이는 삶을 더욱 풍요롭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며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진리를 발견하는 기쁨을 선사합니다. 여섯 번째 편은 양왕입니다.
양왕은 다스림과 통치의 문제를 장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육아 사상에서 말하는 인위적인 통치나 법률에 의한 다스림과는 다른 무의자연의 통치 철학을 제시합니다. 즉, 백성들을 인위적으로 통제하거나 간섭하기보다는 그들 스스로 자연의 도리에 따라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다스림이라는 것이죠. 마치 훌륭한 목수가 나무를 인위적으로 조각하려 하기보다는 나무 본연의 아름다움을 살려주는 것처럼 백성들도 그들 본연의 모습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편에서는 군주가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나친 욕심이나 간섭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연의 흐름을 따를 때 진정한 평화와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군주가 백성을 너무 잘 다스리려고 애쓰다가 오히려 백성들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드는 우화를 통해 지나친 간섭이 얼마나 해로운지 보여줍니다. 양왕편은 우리에게 리더십의 본질과 진정한 다스림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합니다. 우리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무의자연의 정신을 적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양왕편의 메시지는 비단 국가의 통치에만 한정되지 않습니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 가정을 이끄는 가장, 혹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지혜입니다. 억지로 무언가를 바꾸려 하거나 통제하려 들기보다는 본연의 모습과 흐름을 존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때로는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때로는 한 걸음 물러나 자연의 섭리에 맡기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 편은 부드럽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곧 겸손과 배려에서 시작됨을 깨닫게 합니다. 7번째 편은 도척입니다. 도척편은 유명한 도둑인 도척과 공자의 만남을 통해 당시 사회의 도덕적 기준과 가치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공자가 도척에게 도둑질을 그만두고 올바르게 살 것을 권유하지만 도척은 오히려 공자의 도덕론을 비판하며 자신만의 논리를 펼칩니다. 도척은 겉으로 보기에 도덕적이고 선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더 큰 악행을 저지르기도 하며 겉으로 드러나는 명예나 도덕이 진정한 가치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이 편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넘어서서 모든 가치 판단이 상대적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도척은 도둑질에도 나름의 도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도척편은 기존의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보다 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획일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기보다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도덕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위선과 편협함을 경계하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죠. 도척편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도덕적 기준이나 사회적 가치들이 과연 절대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화하는 것인지 깊이 성찰하게 만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이나 체면보다는 그 안에 담긴 진정한 의미와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 보려는 장자의 통찰력이 돋보이는 편입니다. 이 편을 통해 우리는 타인의 삶의 방식을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만의 도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모든 존재를 존중하는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정의란 무엇이며 어떤 것이 참된 가치인지 끊임없이 질문하게 하는 깊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8번째 편은 설검입니다. 설검은 칼싸움을 통해 당시의 무력적인 지배와 허세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편입니다. 설검편에는 검술에 능한 사람이 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과정이 그려져 있습니다. 겉으로만 화려하고 잔혹한 검술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검술의 의미를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장자는 이 편을 통해 무력을 숭상하고 폭력을 일삼는 세상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진정한 강함은 폭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와 지혜에서 비롯된다고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왕이 검술 시합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과시하려 하지만 진정으로 뛰어난 검객은 칼을 들고 싸우기보다는 마음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경지에 이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즉 설건편은 외적인 힘이나 폭력적인 수단보다는 내면의 수양과 덕을 통해 세상을 다스리고 평화를 이루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겪는 많은 갈등 상황에서 겉으로 드러나는 힘을 내세우기보다 내면의 지혜와 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설건편은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를 역설합니다. 칼을 들고 싸워 이기는 것보다 마음의 평화를 통해 갈등을 해소하고 조화를 이루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하고 지속적인 승리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려 할수록 더 큰 반발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진정한 리더는 덕과 지혜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편은 우리에게 평화와 화합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9번째 편은 어부입니다. 어부편은 어부와 공자의 대화를 통해 자연 속에서 살아가는 소박한 삶의 지혜와 진정한 도의 의미를 탐구합니다. 공자는 어부에게 자신의 학문과 도덕을 설명하려 하지만 어부는 오히려 공자의 인위적인 가르침을 비판하고 자연의 도리를 따르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어부는 꾸밈없고 순수한 자연인의 모습으로 세속적인 명예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며 살아갑니다. 이 편에서는 바로 이런 어부의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부는 물고기를 잡는 과정에서 자연의 이치를 깨닫고 그 속에서 삶의 진리를 발견합니다. 공자가 어부에게 도덕과 예법을 가르치려 하자 어부는 오히려 자연의 도를 따르는 것이 가장 훌륭한 삶의 방식이라며 공자의 가르침을 되돌려줍니다. 어부편은 우리에게 세속적인 가치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아름다움과 그 속에 담긴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합니다. 바쁘고 복잡한 일상 속에서 잠시 멈춰서서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 어부편은 도시 생활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특히 큰 위로와 영감을 줍니다. 끊임없이 경쟁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연의 품으로 돌아가 평화롭게 살아가는 삶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어부의 꾸밈없는 모습과 소박한 삶의 방식은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만족과 자연과의 교감에서 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잠시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며 삶의 본질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귀한 이야기입니다. 10번째 편은 여러구입니다. 여러구는 주로 다양한 학자들의 논쟁과 그들의 사상을 소개하며 진정한 지혜가 무엇인지 탐색하는 편입니다. 이 편에서는 다양한 철학적 견해들이 충돌하고 교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과정에서 장자는 특정한 사상이나 학파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넓은 시야를 가질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자들이 서로 자신의 학설만이 옳다고 주장하며 논쟁을 벌이지만 장자는 그 모든 주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음을 지적하며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을 아우르는 중용의 도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또한 진정한 지식은 책이나 이론적인 학습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과 자연 속에서의 깨달음을 통해서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구편은 우리에게 편협한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포용하는 지혜로운 태도를 가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구편은 지식과 지혜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어떻게 통합하고 해석하며 삶에 적용할 것인가가 진정한 지혜라는 것이죠. 수많은 이론과 주장들이 난무하는 현대 사회에서 어떤 하나의 관점에 갇히지 않고 유연하게 사고하며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일깨워줍니다. 이는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고 세상의 복잡한 현상을 다각도로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자신만의 좁은 세계에 갇히지 않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자세를 갖게 하는 귀한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 11번째 편은 바로 천하입니다. 천하편은 장자자편 전체를 마무리하는 편으로 앞서 다룬 모든 장자 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을 총정리하고 당시 시대의 다양한 학파들의 사상을 비판적으로 조명합니다. 이 편에서는 유가, 묵가 등 여러 학파들의 사상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간략하게 소개하면서 궁극적으로 장자가 추구했던 자연의 도리와 무의자연의 철학이 가장 높은 경지의 지혜임을 강조합니다. 천하편은 장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인간상, 즉 현실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소유하며 살아가는 지인, 신인, 성인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당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자신의 학설만이 진리라고 주장하며 서로 다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장자는 이 모든 논쟁을 초월하여 자연의 큰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천하편은 장자 사상의 정수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할지, 그리고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깊은 통찰을 제공하는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하편은 장자 사상의 거대한 흐름을 한눈에 조망하게 함으로써 앞서 언급된 모든 자편의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합니다. 장자가 평생을 통해 추구했던 궁극적인 목표, 즉 모든 인위적인 것을 벗어나 자연의 도와 하나 되는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진정한 자유인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역설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많은 문제들, 이를테면 과도한 경쟁, 물질에 대한 집착, 정신적인 공허함 등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 천하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자의 넓고 깊은 지혜가 담긴 이 편은 우리 각자가 진정한 의미에서 나답게 살아가는 길을 모색하는 데 큰 영감을 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장자자편의 11편을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경상초부터 천하에 이르기까지 장자의 깊은 지혜가 담긴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이 되어 잠시나마 일상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여유를 선물했기를 바랍니다. 삶의 작은 다툼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야를 갖고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는 내면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장자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혜 달팽이, 지달 라디오는 다음 시간에도 더욱 따뜻하고 지혜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